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교회 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교회를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평안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란 400여 명의 MK들이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2년 7개월 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공식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국교회를 찾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성도 4,500여 명과 함께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북 지역 기독미술인들이 신앙의 고백을 예술로 담아낸 전시회를 열고 복음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교회는 과연 안전한 일터일까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조사에 따르면 교회 내 여성 사역자 10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교회는 과연 안전한 일터일까?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줍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전국 20세 이상 여성 목회자와 전도사, 간사 등 3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1명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전체 응답자의 8.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음란 메시지와 영상 전송, 권위를 이용한 성관계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목회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응답자 10명 중 4명은 지속해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가해자로 가장 많이 지목된 집단이 담임 목사라는 점에서 교회 내 권력관계, 이런 남성 중심적 위계가 실질적인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몇 교단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개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고, 기반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등한 교회 안전한 일터 평안 프로젝트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성폭력 실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 피해자의 절반은 피해 사실을 덮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교회 또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을 근절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교단 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응답이 가해자 처벌과 징계였고요. 두 번째가 성차별적 조직 문화였거든요. 세 번째가 피해자 보호 조치였는데, 한편 기반세는 이날 발표회에서 교회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교회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를 비롯해 대응 규칙이 담겼고 위계와 직분에 따른 언행 규범, 성희롱에 대한 책임성 등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10가지 수칙도 담았습니다. 기반세는 앞으로도 교회 내 성폭력 피해를 근절하고 평안한 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평안 프로젝트를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굿TV 뉴스 배부경입니다. 낯선 땅에서 자라며 신앙을 지켜온 선교사 자녀들, 일명 MK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는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MK, 이른바 선교사 자녀들입니다. 고국을 떠나 타문화 속에서 자란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은 낯선 언어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기에 외롭고 버거운 날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개발원이 제27회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67개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올해 수련회의 주제는 천국은 마치로 천국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자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수련회의 시작을 알린 개회 예배에선 MK들이 겪는 혼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선포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 청소년 수련회에는 앞서 진행된 청년부 수련회에 참여했던 선배들이 스태프로 함께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들은 선교지에서의 아픔을 통해 신앙을 단련시켰다고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아픔이 있어야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픔이 그냥 아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딛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MK로서 누릴 수 있는 감사함이 있었다는 고백도 나왔습니다. 일단 MK라는 게 흔한 건 아니니까는 멀리 선교지로 나가서 부모님 따라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이미 일찍부터 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인 것 같아요. 선교사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한 이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를 통해 선교사 자녀들이 회복된 믿음을 갖고 선교지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전두원입니다. 이태원 참사 2년 7개월 만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첫 조사 개시가 이뤄진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한국교회 총연합을 예방해 참사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종혁 한교총 대표회장은 특조위와의 면담에서 정부가 참사를 올바르게 수습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기춘 특조위 위원장은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 명확화, 제도 개선이라는 3가지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한국교회가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보여준 위로와 공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교총은 참사 초기부터 기도회와 위로 성명 등을 통해 교계 차원의 유가족 지원과 사회적 연대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가 4일부터 2박 3일간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온 가족이 모이는 여름축제에는 성도 4,500여 명이 참여해 신앙 안에서 깊은 쉼을 누렸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가 상영돼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영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마련했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정말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해 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귀한 믿음이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적을 믿는 소녀 영화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도를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상영 후 많은 성도들은 믿음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기적을 믿는 소녀를 보고 진짜 하나님은 한 분도 살아계셔서 깨닫고 또 울고 날 정말 택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화를 봐서 또다시 진짜 아무런 의심 없이 주님을 믿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정말.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기독 미술인들이 신앙의 고백을 예술로 담아낸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들에게 복음의 감동을 전했습니다.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시는 전북에서 활동 중인 작가 30여 명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도자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정읍 낙양교회 이우평 장로는 자연의 조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북 크리스찬 미술가회 이일청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람객들이 작품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위한 작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은혜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시공간인 전주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정신이 담긴 장소로 복음 위에 꽃 피운 예술이라는 상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북 크리스찬 미술가회 정기 전시회는 오는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열릴 예정입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김제 황산면에 위치한 김제진흥교회가
생명데이, 터치데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역 주민 80여 명과 함께 복음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날 예배는 단순한 전도 프로그램을 넘어 기도와 헌신의 결실로 김제뿐 아니라 전주 등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하며 농촌교회의 생명력을 더했습니다. 김제진흥교회 공병우 목사는 생명데이를 앞두고 56일 동안 매일 새벽 기도에서 130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며 중보했다며 그 명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의 이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시대가 아마 긴박하고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기 위한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뜻을 위해서 진흥교회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에 희생할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진흥교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해 전도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역 복음화를 향한 열정으로 이번 전도주의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촌 지역에서의 꾸준한 기도와 섬김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문을 연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된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 최상의 정책을 도출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계엄 문건 사후 위조 또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의 혐의가 중대한 사법 방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 우려도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영장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시작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균 열대야 일수가 40년 사이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실가스가 증가하며 밤 기온이 높아진 데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된 탓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첫 열대야 시점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달 18일 강원도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발생했고 이튿날인 19일에는 대전과 대구,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역대 가장 이른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17만 7천 건 중 8만 2천 건, 약 46.2%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두고 가정 내 어린이 돌봄 서비스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900여 개 종목의 민간 자격증이 신규 등록되며 전체 민간 자격증은 6만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 자격증이 우후죽순으로 늘면서 관리 사각지대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딴 자격증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엉터리 자격증이거나 취득한 후 자격증 등록이 폐지돼 무용지물이 되는 일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자축구 대표팀 홍명보호가 신입선수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전의 김봉수와 포항의 이호재, 전북의 강상윤과 강원FC의 모재현, 서민우, 또 김천의 이승원이 최근 동아시안컵 중국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11일 홍콩전, 15일 일본전에서 또 다른 신입 선수들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25에서 최대 40%의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시한 관세 서한을 보내며 8월 1일부터 해당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9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25% 상호 관세율을 유지한 채 부과 시점을 뒤로 미룬 것으로 한국과 미국 간 상호 관세율 합의를 위해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일제 강제 동원 현장인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조건으로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0년째 지키지 않는 가운데 이를 유네스코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유네스코 21개 위원국이 비밀투표를 한 결과
유네스코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말자는 일본의 안이 채택됐습니다. 과거사 논쟁에 대한 유네스코 내부의 피로감과 일본의 로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00만 명에 달하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을 남쪽의 중심 도시 라파로 강제 이주시킨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라는 정착촌 건설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제 이주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 전쟁 휴전이 합의되고 실제로 이행된 뒤 여러 조건이 허락되면 시작할 수 있다고 카츠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유럽의회 극우 진영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오늘 10일 EU의 행정부 수반격인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럽의회 극우 진영은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의 업무 처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방위물자 조달 확대 방안과 디지털 법안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EU 집행위원회가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을 맞아 산시성의 옛 전투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백단대전 기념비 광장과 기념관을 찾았고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항전 영웅들의 업적을 기리고 항일 군민의 용감한 외세 항전 역사를 되새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를 강타한 홍수로 사망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며 1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기독교 여름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도 20명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기관 인력 감축 정책이 재난 대응 실패로 이어져 화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이 극심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덥겠는데요. 남은 한 주도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6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2도, 광주 36도, 부산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의 성장과 이들의 화합을 지원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깊이를 채우는 것은 물론 미래 선교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선교사 자녀들이 겪는 환경적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